예, 이제 대지 관련 교재 207페이지인가요?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건축 관련 교재 중에서 건축물 관련 교재로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그리고 안전 이런 게 이제 건축물 관련 교재였었고요. 대신 이제 무조건 문제 구성되는 것이 대지 관련 교재. 여기서는 이제 거의 매년 뭐 한 두 문제 가까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점, 자 1필지 1대지 원칙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 하나의 대지를 보고 주된 건축물 한 개를 지을 수 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나온 얘기, 소위 이제 분할 제한 면적, 그냥 단순 숫자 암기고요. 제일 쉽게 나름대로 출제하는 것이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주제에서, 자 땅이 너무 작아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주거지가 얼마?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는요 200, 그 밖에 지역, 뭐 계획관리 이런 것들이죠.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위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문제 구성할 때 순서 큰 것부터 작은 것, 또 작은 것부터 큰 것끼리 연결된 것은 해서 주거적 그냥 내지 않고요. 이종 일반 주거, 준주거 이렇게 흔들어 주고요. 상업적 그냥 내지 않고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이렇게 흔들어 줘요. 그러면 공업적 전일준, 녹지, 자생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서 소위 이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화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분할 제한 면적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분할 제한 기준. 요거는 나와도 딱 한 번 구성이 됐는데 요건 사이드 지문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개념을 미리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건물을 지을 때는요 건폐율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용적률에 적합하게 높이 제한 혹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에 적합하게 어떻게 된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지어놓고 나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제 건폐율이 50%고 대지 면적이 100평이야. 그래서 50평 지어놓고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 소위 건폐율에 위반되는 토지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시 같은 논리 구조로 용적률,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토지 분할 등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 그 외에 거기에 이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다음에 대지의 공지인데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기본 규제, 건축물 관련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등에 위반되는 토지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건 사이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 앞에서 이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위반되는 토지 분할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고 하는 것. 자, 기본적으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공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야 돼서 이때 2m가 갖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자, 다른 건 아니고 사람이 그 건물에 나다닐 수 있는 폭, 어깨 부딪히지 않고 나다닐 수 있는 폭을 2m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물 짓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나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그 통로의 개념이 2m 이상의 도로라는 개념. 근데 이미 통로가 있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때는 어떻다고요? 대지가 도로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봤었고요. 강화. 주된 출제 포인트는 강화예요. 이 이제 사령 문제를 구성할 때 2m 이걸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 파트에서만 답을 구성하고 싶으면 강화 파트에서 봅니다. 먼저 개설이라고 해서 연면적 2,000 이상의 큰 건축물은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라. 자, 이 포인트는 4m 이상 접해라. 자, 단순화시켜야 돼요. 지금 건물 지을 때 최소한 2m 이상의 그 통로를 확보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면적 2,000 이상이 됐을 때는 4m 이상 자동차도 나다닐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내면 출제 오류죠. 왜? 이것에 대한 예외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서 거기 이제 외울 게 뭐라고? 공장은요 3,000 이상일 때 4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인 건축물은 우리 건축물 종류가 참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면적 3,000 이상이 됐을 때 바로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거고요. 자 이게 한번 전에 연면적 잊혀진 공장 4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던 주제이고요. 이게 이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것이 옳게 낼 수도 있겠죠. 연면적 3,000 이상일 때 4m 이상 접해라 공장인 경우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의 예외로서 축사와 작물 재배사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사 작물 재배사는 면적을 불문하고 4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되겠죠. 연면적 2,000 이상인 축사 바로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런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얘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축사나 작물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뭐죠 큰 도로까지 게이지 끌고 나오면 되는 거지 자동차가 바로 드나들 필요는 없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구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기본 구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즉 사람이 나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토지를 우리가 가르쳐서 학기로는 맹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 실제 이 파트에서만 답을 구성한다면 자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장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다음에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설령 2,000 이상이든 3,000 이상이든 뭐 불문하고 무조건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예외 파트니까 시험 문제 직접 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지와 도로 관계 보셨고요. 앞에서 공부할 때 자 건폐율 용적률 높이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자 왜 대지와 도로 관계 위반되는 이런 토지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 세 번째가요. 도로의 지정이라고 해서 자 도로의 3대 요소. 자 요거는 이제 워낙 법조문이 깔끔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분석하면 이런 식입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자 첫 번째 보행 가능할 것. 두 번째가 자동차 통행 가능할 것. 세 번째 요건이요. 너비가 4m 이상이 될 것. 해서 이 4m 얘기는 어디에서 공부하셨냐면은 저기서 이미 공부하셨죠. 어디에서 소요 너비 미달한 도로에 있어서의 대지면적 산정 방법할 때 도로는 원칙적으로 얼마 4m 이상이 돼야 된다. 4m 이상이라는 얘기는 자동차의 교차 통행도 가능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이게 원칙에 관한 부분이고 문제 구성할 때는요 미리 결론을 내야 돼.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가 될 수 있다. 너비가 4m가 되지 않아도 다 도로가 될 수가 있다.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돼. 자, 사람은 대신 어떤 건축업에서 도로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람의 어떻다 통행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사람이 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폭이 최소 얼마 2m 이상은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무 지저분해서 내기가 되게 곤란한데 과거에 출제했던 것들 지금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거 일정한 요건을 가졌다고 했을 때요. 자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 당연히 도로가 될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예정도로라든가 또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런 표현도 나와 있죠.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 다음에 지정 공고한 도로 이런 것들도 다 건축법상 도로로 보게 된다는 거. 즉 자 어떤 맹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4m 이상 접하게 도로가 지나가기로 결정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결론적으로 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도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대로 지정 공고한 도로 이것들 묶어서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도 어떻다 도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외 얘기는 미리 설명드렸어요. 길어서 안 나와요. 길어서 못 내는데 결론은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다 도로가 될 수 있다. 너비가 4m가 되지 않아도 다 도로가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도로의 지정이라는 거 그 하단부에 원칙적으로 이해관계 내 동의 받아서 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예외 파트에서 나오는 거 이거죠. 지금 이제 해외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다라든가 장기간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설령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지 않아도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나와도 사이드야. 해서 도로 파트에서는 도로라는 정의 보행 가능할 것, 자동차 통행 가능할 것, 너비 4m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소위 이제 언덕배기에 대지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못 올라가는 경우를 상정해서 이때도 도로가 될 수 있다. 또 너비가 4m가 되지 않아도 도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인간의 보행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폭은 얼마? 2m 이상은 돼야 된다. 그 정도까지 해서 요건 뭐 요즘에는 잘 내지 않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도로의 개념 보셨고요. 그다음에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 자, 이 건축선 얘기 크게 이제 법정 건축선하고 지정 건축선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선이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건축 가능한 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 가능한 선이라는 개념.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 자, 건축 가능한 게 어디냐?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법정 건축선이라고 해서 소요 너비에 미달한 도로에서 건축선 어떻게 볼 것이냐? 이미 봤던 내용이죠. 자,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그냥 배경 설명이지 직접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해서 이런 얘기죠. 자,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소요너비 4m를 충족을 못한 도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 즉 2m씩을 수평 이동한 선, 이 선이 바로 다 건축선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대지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건물 지을 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 선까지 건물을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 건축선까지밖에 건물을 뽑을 수 없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대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이 면적은 어떻다?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하나 더. 자, 지금 도로 소요너비 4m를 충족을 못했고요. 자, 한쪽이 하천 부지라든가 경사지라든가 또는 선로부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한쪽에만 대지가 있다. 그러면 4m를 확보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경사지, 선로 등이 있는 쪽으로부터 도로 소요너비 즉 4m만큼을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본다? 건축선으로 보게 된다.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이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소위 뭐라고요? 법정 건축선 또는 소요 너비에 미달한 도로에 있어야 건축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치고 자, 예외로 이거에 대한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지정 건축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정 건축선. 자, 요건 뭐냐면 이미 도로가 4m를 충족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양쪽에 대지가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 또 한쪽에 있는 경우, 어느 쪽에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만약 이게 도시적이다라고 했을 때 시군구청장은요 최대 4m까지 건축선을 후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신도시 만드는 지역의 중심가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겁나 공간이 넓습니다. 자, 이런 경우 지자체가 돈이 많아서 도를 이빨 넓게 뽑은 게 아니야. 자, 기본 도로 4m라고 치고 여기다 각각 얼마까지 4m씩을 바로 후퇴를 시키게 되면 이걸 이름하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정 건축선. 그러니까 이 법정 건축선이라는 개념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대한민국에서는 건축법이 적용이 되면 무조건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이 지정 건축선 도시적에서 4m 이내다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대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했던 것인데 비해서 지금 뭐라고요? 이 지정 건축선 부분은 이 부분 면적, 자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면적을 대지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토지가 가만히 안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자, 이거 이제 산입을 하지 않는 얘기는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지자체가 수용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다고 수용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중심 상가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원래 도로 4m인데 양쪽 합이 각각 4m에서 합이 8m를 더하게 되면 12m짜리 억수로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권도 살아나고 좋아. 그리고 이 대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대지 면적 전부를 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위로 한층 더 올리시면 되거든. 모두가 다 같이 불러서기 때문에 해서 이게 지정 건축선이라는 개념 해서 굳이 소위 법정 건축선에 대응해서 지정 건축선 굳이 이제 해석하면 이 대지 면적 산입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어떤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 도시에서 최대 얼마까지 4m까지 건축선을 후퇴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정 건축선. 그럼 시험 문제 답이 중요하죠. 여기까지는 배경 설명이고요. 답이 되는 것은 지정의 효과예요. 자, 단순하죠. 건축물 당연히
건축선 뛰어넘어서 지을 수 없다 해서 시험에는 효과만 갖고 출제를 해요.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예외가 있네요.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항상 시험은 예외를 가지고 구성해요. 요거는 뭐냐면 건축선까지만 어떻게 해라? 건물을 지어라 라는 전제하에서 자 지표 아래 부분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굳이 그 밑에 그림도 나와 있지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논리 구조예요. 건물 지을 때 밑에 텁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쌓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서 어떻게 좀 삐져나와도 문제 삼지 않겠다 해서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단순하죠. 지표 지표 아래 부분도 자 지표 아래 부분의 담장 뭐 이런 것들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해서 보통 틀리게 구성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건축물 담장 말고 자 건축물 담장만 안 넘어서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교재 바로 출입구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창문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상업지역 이런 데서는 자 간판이 밖으로 돌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건축선에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짝 붙여서 짓다 보면 아까 이제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2m 이상 접해야 되고 등등등. 도로는 기본적으로 보행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쓱 지나간다고 치십시다. 근데 문을 열어놨을 때 걸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면에서 4.5m 이하 있는 출입구 등 도로면에서 4.5m 이하 있는 출입구 등은 또 창문도 마찬가지죠. 바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자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응용이 되냐면 단기시효, 미시효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가 이런 것들 상업적인 주로 문제가 될 텐데 식당을 1층에다 개설을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보통 1층 문을 보면 밖에서 봤을 때 단기시효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럼 불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미시효가 돼야 돼요.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려면 바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정상입니다. 해서 자, 그 정도까지 해서 요 주제. 해서 건축선 파트에서는 앞에서 논의했던 어떤 주제랑 바로 지금 대지면적 산정하는 방법이랑 같이 맞물려 있고요. 건축선에 관한 문제를 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답은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주제. 또 하나 자 도로면에서 4.5m 이하 있는 출입구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정도가 주된 논제 포인트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 이렇게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 공지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지금 대지 관련 규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필지 하나의 대지를 보고 건물 한 개를 주된 건물 한 개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땅을 너무 잘게 쪼개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개념 봤고요. 그다음에 이 대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뭐라고요? 도로라고 해서 대지는 도로에 원칙적으로 2m 이상 접해야 된다. 다만 공지라든가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그렇지 않다. 근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대형 건축물 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원칙적으로 바로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배울 것은 공장은 3,000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축사나 장고재배사는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의 지정 등 관련한 도로의 정의, 보행, 자동차 통행, 너비 4m 이상 이런 요건하에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가 될 수 있다. 너비가 4m가 되지 않아도 도로가 될 수 있다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건축선까지 보셨고요. 이제 논의한 것, 남아있는 것이 공개, 공지. 이것도 겁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통계적으로 참 많이 구성을 합니다. 자, 총 3가지가 출제 이슈,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 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부동산 학계론할 때 건폐율 등의 적용을 받아서 남아있는 빈 땅을 가리켜서 공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디에서 국토기획법 할 때 용도 지역별 건폐를 취해된다면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할지라도 90% 이런 것들 공부하셨거든요. 이론상 최대치가 물론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통해서 규제로 이루어질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공개 공제 제도는 그렇습니다. 논리 구조 자체가 낮 시간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지역에 있어서 인구의 집중을 유발시키는 그런 유형의 건물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 좀 쉴 수 있게 긴 의자 등을 설치해 달라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공개 공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긴 의자 등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좀 쉴 수 있게 해달라는 제도가 공개 공지 제도가 되는 거예요. 해서 일단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낮 시간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용도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예, 상업직이 가장 대표적이죠. 상업직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뭐가 있냐면은 준주거지요. 그리고 준공업적. 묶어서 가셔야 돼. 우리가 준주거적은 주거기능 외에도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 등으로 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준공업적 경공업을 위주로 가되 주거나 상업 기능의 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따로 이제 좀 주의해서 보실 게 일반 주거지역에서 우리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에 따라서 1, 2, 3 정도로 분류가 됐었죠.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적, 준공업적. 근데 문제를 구성을 할 때는 그냥 상업적이라고 내지 않아요. 중심, 일반, 근린, 유통 뽑아줘요. 그래서 문제 쟁점을 정리하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주거지역 중에서는 전용 주거지역은 어떻다?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니다. 이거 하나 외우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외울 게 뭐라고요? 일반 공업지역도 어떻다?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공부하실 때는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을 주로 외우신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준주거, 상업적, 준공업지역. 근데 시험 문제는 어차피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아닌 걸로 고르시라고 나온다고요. 그럼 답이 항상 전용주거이거나 일반 공업지역을 가지고 뽑는다고. 특히 헷갈리는 게 일반 공업지역. 자, 볼까요? 일반 주거는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도 상업지역이 일부니까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공업지역은 어떻다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하니까 마치 일반 공업지역도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처럼 보인다고요. 그 주의하셔야 돼. 해서 아예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어차피 객관식 문제를 구성할 때는 트릭 쓰는 게 뭐라고요? 전용 주거지역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또는 일반 공업지역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미리 답 외우고 가셔야 돼. 세 개 줄줄줄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은 뭐라고요?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은 공개 공지가 아니다. 이걸 갖고 답을 내니까 요걸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요. 대상 건축물. 바닥 문제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일정한 건축물 나와 있어요. 요건 외울 수 없어요. 종류 다 외우면 머리 터져요. 그 중에서 한번 나왔던 게 거기 이제 농수산물 유통시설 이게 한번 나왔는데 이거는 중간에 괄호를 제외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되는데 잊어버려요. 지금 첫 번째 이렇게 뭐라고요? 전용 주거지역하고요. 일반 공업지역은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요. 숫자예요. 자, 공개공지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거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돼서 최대 얼마까지 10%까지를 조경 면적으로 공개 공지 면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조경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든가 또는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울 게 뭐라고요? 10% 이하. 자, 이 10% 이하는 왜 10% 이하냐면 우리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 중에서 상업적이 있었죠. 그 중에서 중심 상업적의 건폐율 최대한도 얼마? 90%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90%라고 대응해서 최소 얼마가 남는다? 10%가 남으니까 해서 최대 바로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암기하실 항목이요. 이렇게 공개 공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용적률하고 높이 지연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셔야 돼. 첫 번째 숫자만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1.2배 요거 물어보고요. 그리고 문제가 어렵게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때는 뭐라고요? 건폐율 1.2배까지 완화 적용. 틀렸어요. 아까 공개 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건폐율을 완화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중심 상업적은 기존의 건폐율이 이론상 90%가 갈 수 있는데 거의 더 완화시키면 공개 공지 면적하고 충돌하는 문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어떻다?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공개공지. 그러면 외워볼까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아닌 것을 고르시오. 무조건 인 것만 법에 나와 있다. 그러면 아닌 걸 고르시오. 시험에 낸다고요. 그래서 답은 전용 주거지요. 혹은
일반 공업지역 요걸 답을 구성을 하고요. 두 번째 대지 면적이 100분의 10 그다음에 1.2배 요건 숫자 넣기 문제로 구성을 하고요. 지문 구성할 때는 자 공개공지 설치했을 때 용적률 높이지 않은 1.2배 완화 적용을 해서 건폐율 1.2배 완화 적용을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포인트 가지고 계속해서 우려먹는 구조 이게 공개공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대지 안전. 자, 이 안전 파트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나오는데 답이 안 돼요. 그냥 읽고 날리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자, 대지가 도로보다 낮게 되면 도로에 있는 빗물이 어디로? 대지로 다 흡수가 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예외가 나오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에 필요가 없고 또 배수의 지장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중요치 않아요. 얘는 나와도 답이 아니에요. 사이드 지문이고요. 두 번째 쓰레기 매립지 등 관련해서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등등등 자 뒤에 성토, 지반 계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 해서 요건 우리 저기 있죠. 서울 지역에서 난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난지 옛날에 쓰레기 매립했던 그 장소 거기 이제 노을공원, 하늘공원 뭐 공원이 있거든요. 예, 거기 가면 화장실 건축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쓰레기 매립지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물론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옹벽, 자 옹벽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대지를 조성하면서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있는데 이때 옹벽의 외벽면에는 자 일정한 시설 설치할 수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배수를 위한 시설 또 지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다 가능하다 해서 자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요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틀리게 구성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옹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PVC관 이런 걸 심어서 물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옹벽의 외벽면에 모두 설치할 수 있다. 지지를 위한 시설 설치할 수 있고 혹은 자 배수를 위한 시설의 설치도 가능하다. 그런 나머지 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툭툭 던져주는 지문이고요.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조경이라고 하는 것. 해서 자 조경 얘기 한번 공부했어요. 어디서 얘기를 했었냐면은 기본적으로 대지 면적 200 이상일 때 조경할 의무가 있다 등 얘기하면서 앞에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개념 설명드렸거든요. 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얼마? 바로 3년 이내.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허가성 가설 건축물은 조경 의무가 없다. 이게 이제 조경 파트에서 주로 문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조경 의무의 면제 사유가 쭉 나와 있고 또 그걸 이제 거꾸로 분석했을 때 필수적 조경 대상도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자 면제 대상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해서 요걸 이제 문제를 볼 때 용도 지역 기준하고요 건축물의 종류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해서 첫 번째 항목이 용도 지역이죠. 자세히 볼 거 아니고요 주상공은 어떻게 해라 조경을 해야 된다. 그럼 나머지 용도적인 녹지 관리, 농림자연환경 보호전적은 조경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요. 자, 주상공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나 건물 지을 때 조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는 거고 거꾸로 가면 녹지나 관리, 농림자연환경 보호전적은 조경을 할 필요가 없다. 외우는 순서가 그렇다고요. 기본 구조가 뭐라고요? 주상공은 조경을 할 의무가 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런데 용도적 기준 하나 보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건축물의 종류 기준을 봅니다. 거기 보니 2번에 뒤에 뭐 있어요? 물류시설 나와 있죠? 일단 갑시다. 물류시설은 어떻다? 조경 의무가 면제가 된다. 물류시설은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 나와 있어요. 또 공장 나와 있고요. 공장 나와 자세히 보는 거 아니에요. 숫자 틀 쓰지 않아요. 자, 작년 문제에서는 공장 3개 있죠. 그대로 딱 카피하고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다음 주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것끼리 연결한 것 이렇게 문제 구성했다고. 그럼 사람들 숫자 자꾸 본다고 해서 단순하게 정거죠. 우리가 보면 창고 공장은 어떻다? 조경 의무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법에서는 물류시설과 공장은 어떻다? 조경 의무가 없다. 그럼 벌써 거의 다 커버한 거야. 물류시설과 공장은 조경 의무가 없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 밑에 보니까 축사 나와 있죠.
축사는 뭐 그 조경에서 뭐해? 개 돼지들한테 나무 보여주면 애들이 고기가 찰지는 거냐? 그 아니란 얘기지. 그 외에 자, 따로 외울 게 뭐라고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뭐라고요? 존치 기간 얼마? 3년 이내. 그래서 정리하십시다. 자, 요거 그냥 외우시는 거야. 물류 시설, 공장, 축사와 작물, 그다음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어떻다? 적용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설령 주상공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떻다? 적용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요걸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예외 등이 있다고요. 해서 주거적 상업적의 물류 시설 나와 있죠. 원래 물류 시설은 적용 의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거적 상업적 재해라고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주거적 상업적의 물류 시설은 어떻다? 적용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면제에서 제외니까 적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 공부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따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개념이죠. 해서 자 정리합니다. 적용은 정말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돼요. 해서 자 일단은 용도 지역은 중요치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계속 건축물의 종류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해서 다시 갑니다. 자 물류시설, 공장, 축사와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은 어떻다? 적용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누차 강조드리지만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 거기에 공장 앞에 숫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장난 안 쳐. 대충 내. 이렇게 대충 내도 못 풀어. 왜? 아무도 진도를 못 끝내거든 여기까지. 일반 수험생이 진도를 못 끝낸다니까. 일반 학원에서 대부분 공법 진도를 막 세자로 완성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외워지냐고. 그래서 자 공법은 뭘 내도 어려워. 이 구조, 건축물의 종류라는 개념이 세팅이 돼 있으면 이게 저절로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지. 물류시설, 공장, 적용할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건축물의 종류를 공부를 안 하고 처 외운다고 물, 공, 이지랄 한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지. 해서 물류시설, 공장, 그리고 축사와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은 다 적용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할 것이고, 대신 적용 의무는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무조건 적용 의무 있다. 그 다음에 시험 제일 처음에 이 파트 답을 뽑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적 상업적인 물류시설은 특별히 적용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하여튼 양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적용 의무 있는 것을 고르시를 내기도 하고 없는 것을 고르시기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고, 또 각각 지문 하나씩으로 구성할 때도 계속 이루어지는 파트. 적용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 그 외에 관련한 쟁점으로서 옥상 적용 나와 있는데요. 옥상 적용 자 요거는 3분의 2만 적용 면적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옥상 적용 면적 전체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뭔 소리냐면은 이런 식이죠. 지금요, 나 그 적용을 함에 있어서 마당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초입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땅 1층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에다가 나무를 심는다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건물 입구에다가 적용하잖아요. 관리하기 더럽게 어려워요. 오다 가다 죽기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아예 옥상에다 적용을 하는 것도 가능. 대신 옥상에다 적용하면 3분의 2만 찾준다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옥상을 다 도배하면 안 된다. 밑에도 심긴 심어야 된다. 최소한 50% 이상을 1층에 밑에다 심어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도 지금 적용 의무 대상과 제외 이게 자주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옥상 적용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라는 주제. 자 법조문 구조를 보셔야 돼. 자 이 얘기를 하려면은 국토계획법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이런 얘기 있었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 녹지 들어가면 각각 연면적 계산했던 것이고요. 녹지 없게 되면은 저희 가중평균 용적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했던 게 뭐라고 하세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으면 대지 건축물 전부 돼서 미관지구. 자, 이 건축법에서 이 조항 사실은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 내용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계획법도 우선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2002년도까지만 해도 건축법에서 건별 용적률까지 다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아있는 법의 흔적 유은인데 거기 이제 원칙은 볼 필요가 없어요. 안 나오니까. 원칙은 내는 순간 출제 오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외울 게 뭐라고요? 녹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각각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할 것이고 이 문제 출제 포인트는 건축물이 미관 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여기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무조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건축물이 미관 지구에 걸쳐 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만 갖고 주구장창 출제합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옳은 것을 고르셔야 답이 되는 게 건축물이 미관 지구에 걸쳐 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아주 도배하는 문제 유형이 바로 이 주제예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으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이걸 갖고 지난번에 그런 문제 나왔어요.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예, 그런 말 법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항상 답이 되는 것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시험 보시다가 듣도 보도 못한 말이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쌩 까야 돼요. 보통 모르는 질문이 뜨게 되면 한 번 더 봅니다. 예, 골로 가는 지름길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자,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런 게 주제라고 하십시다. 근데 문제 구성할 때 갑자기 뭔 얘기를 하냐면 자, 대마도는 영국 땅 이런 질문이 튀어나온다고 미쳐버리는 거야. 대마도 공부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건 어딜까를 생각하는 순간 게임 끝나버려요. 그죠? 독도 어딨나를 찾아보실 거. 그래서 문제,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몇 개 답이 되는 주요 이슈들을 정확히 외우고 그걸 가지고 시험장 가셔서 내가 아는 게 어딨나 요걸 찾아보셔야 되고요. 제일 미련한 짓거리가 1번도 보고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뭐 보면 뭘 아나? 모르지? 그 모르니까 좌절하면서 아 내년에 학원을 어디를 다닐까 뭐 이러고 대가리 굴리고 그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 시험장에서는요 그저 아는 걸 찾아보는 게 그 실력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취락지구 걸쳐 있는 이런 엽기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고민합니다. 와 이게 공부선생님이 이걸 안 가르쳐줬구나. 아니 그걸 어떻게 가르쳐주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던지는데 그래서 공법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툭툭 던질 때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자유로워지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문 5개를 쓱 보는 거야. 그리고 외웠던 거 어디 있나 내가 봤던 지문 익숙한 지문이 어디 있나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계속 무식하게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으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서 미관지구 근데 또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 미관지구만 외우라고 했는데 국토기획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게 있다고 그거 안 나와 그죠?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국토기획법이 됐든 건축법이 됐든 끊임없이 구성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만 주구장창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 관련 규제, 대지 관련 규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건축 절차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